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이라는 책으로 매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작가이고요. 지난주 추석 때문에 한 주 여러분 못 만났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추석이다 보니까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가지고요. 한 주 방송 쉬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인데 오늘은 이 책에 관한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또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우리 어머님들이랑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책이 이제 다음 주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이 책,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 여행 이야기로 드리는 이야기들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책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먼저 드리고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여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비용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유가 있는 가정도 그렇고 여유가 없다면 더욱 그렇고요. 저는 이제 오랜 휴직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여행을 결심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시간은 있었지만 돈은 없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중에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예산을 세웠고 들고 있던 적금도 해지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상금들도 다 털어서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넉넉하게 지내지 못했어요. 숙소도 조금 한 단계 더 낮추고 뭐 이렇게 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뭐 있긴 있었지만 거의 없었고요. 주로 이제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먹었고 과하게 뭐 불필요한 선물을 되게 많이 사거나 혹은 저 자신을 위한 혹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쇼핑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의 예산, 썼던 돈, 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책의 마지막에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아예 여기다가 여행 경비를 결산을 해서 딱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썼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냐면요. 맨 뒤쪽에 269쪽에 있고요. 여행 경비 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항공권은 성인 2명, 아동 2명. 저희 아이들은 아직 만 12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아동 요금을 사용을 하고요. 혜택을 받았고요. 성인 2명, 아이 2명 해서 404만 원이 들었어요. 1인당 항공권이 100만 원 정도인 꼴이었고요. 직항은 아니었고 카타르 항공이라고 경유를 해서 갔거든요. 카타르라는 도시에 경유를 해서 가는 항공권이었고 여름이라 유럽이 극성수기였고 또 저희가 그렇게까지 빨리 항공권을 잡은 건 아니었고 제가 뭐 얼리버드 아니면 프로모션 뭐 이런 거 잘 못 잡아요. 저는 그런 거 막 클릭해서 이렇게 탁 잡아내고 이렇게는 그런 거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이제 여행을 딱 결심했을 때 그때가 여행 가기 한 5개월 전쯤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날마다 그 항공권 어플을 돌려보면서 항공권 가격을 계속 이렇게 조금 한 몇 주 동안 좀 주시를 했었어요. 그 어플들이 어디 있냐면요. 그거 역시 좀 소개를 해놨거든요. 어쨌든 이 책은 저의 감상을 적은 거기도 하지만 저처럼 여행을 준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돼드리고 싶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2개의 어플이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하루를 마치고 설거지 끝나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이렇게 또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인천 찍고 파리 찍고 날짜 넣고 어른들, 아이둘 해가지고 탁 누르면 검색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막 되게 설레요. 그리고 좀 떨려요. 혹시 막 갑자기 80만 원짜리 티켓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도 있고요. 어떤 날 돌렸을 때는 100만 원 이하로 그런 게 없고 막 12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좀 그때는 아이 이러면서 또 다시 이게 닫아놓고 잠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흐르는데 이게 항공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렴하게 나온 티켓부터 이렇게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미루다가는 결국
이 정도 수준의 티켓도 잡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욕심 부리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 아웃 그것만 정하고 파리, 로마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티켓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404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막 되게 막 대박 저렴한 그런 티켓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만족스러운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 가격이 있고요. 숙소가 가장 비쌌던 곳은 아무래도 스위스 인터라켄이었고요. 거기는 한 1박에 25만 원 정도 들었어요. 거기도 25만 원인데 막 되게 좋은 데가 아니었고요. 역에서도 좀 멀고 이렇게 좀 오래된 산장 같은 스타일의 그런 숙소였는데도 25만 원 정도 줬으니까 꽤 비싼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식비는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한국에서 라면을 굉장히 많이 싸갔고요. 햇반도 되게 많이 싸갔고 그리고 밑반찬 할 거리잖아요. 뭐 이렇게 캔에 들어있는 거 장조림, 참치, 그다음에 뭐 깻잎 뭐 이런 거 김치 이렇게 작게 포장된 김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웬만하면 좀 많이 가져갔어요. 짐이 좀 부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 저희가 이민 가방까지 들고 다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행히 여름이니까 옷이 다 반팔 반바지잖아요. 뭐 이렇게 점퍼 같은 거 있어도 되게 얇은 바람막이 그 정도 느낌이었기 때문에 짐이 옷 때문에 부피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고요. 옷 말고는 사실 여름이니까 운동화도 신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 신었고 또 그러니까 많이 짐은 좀 짐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그 짐 옷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캐리어에 나중에 햇반이랑 라면을 막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그래도 좀 저렴하게 식비를 썼고요. 그래서 식비가 전체로는 2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렴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유럽 현지의 물가가 일단 높고 그리고 여행 중이다 보니까 하루에 2끼 이상씩을 외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날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음식을 매번 사 먹을 순 없고 또 한국 식당을 찾아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현지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고급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내 식구가 들어가서 한 3개 정도 시키고 음료 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은 다 물도 주문을 해서 돈을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 생수 한 병에 5유로 정도 식당에서 그렇게 내더라고요. 5유로면 7,500원 뭐 이 정도 되니까 그것도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그거 다 합쳐지면 식비가 뭐 이래저래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입장료가 들잖아요. 박물관 곳 같은 곳에 입장료가 들고요. 너무 좋았던 거는 유럽은 또 생각보다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아예 전면 무료인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이었는데요. 저희는 입장료가 무료인 줄 모르고 당연히 이제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치만 이제 각오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당에도 입장료가 있는 성당들이 있었고요. 버스 투어를 저희가 파리에서는 너무 덥고 볼 관광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티 투어 버스를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그거 타는데 요금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현지에서 아이들 유럽의 좀 저렴한 브랜드 아시죠? 뭐 자라 같은 그런 브랜드에서 갔더니 아이들 이렇게 반팔티 같은 거 예쁜 게 있어서 그런 것 좀 사고 저희 남편이 좀 쇼핑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남편 신발 신발 사고 티셔츠 사고 뭐 그런 거 좀 샀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얼마를 썼냐면 1,3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원래 예정은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줄일 수 있는 대로 좀 아껴보자 라고 해가지고 1,3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가서 그 많은 돈을 다 환전을 해가지는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좋은 카드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수수료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또 안전하게 그래서 돈을 체크카드 그 계좌에다 다 넣어놓고 하나은행에서 발급해주는 해외여행에 굉장히 많이 쓰는 하나은행에 그냥 가기만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려주는 그 유명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돈을 체크카드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고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자 돼 있는 신용카드 있었던 거 그걸로 이제 마지막에 막 긁고, 그러고 와서 그거는 다음에 월급 들어와서 또 갚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득바득 1,30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했고, 여행을 잘 돌아와서 잘 메꿨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작년 1년 내내 좀 힘들었어요, 저희는. 어쨌든 예정에 없던 1,300만 원을 사용을 해보니까, 다른 생활비에서 많이 줄여야 했었고요. 막 애들 학원 끊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 자체가 저희 가족에게 준 너무나 많은 추억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경험도 됐고, 또 제게는 이렇게 또 소중한 책이라는 게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 이 책이 제게는 또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글을 계속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이 책이 제 두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는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더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주저했던 것 같아요. 더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힘들게 쓰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책을 씀으로써 어떤 의미를 찾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후로는 글쓰기를 좀 게을리했는데, 이 책을 이렇게 쓰고 나서는 저 스스로 글쓰기에 대한, 그리고 또 제 글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 계속해야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제게는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 덕분에 세 번째 책이 나오게 됐어요. 세 번째 책 보여드릴게요. 짜잔. 잘 보이시나요? 제목은 그렇게 초등 엄마가 된다 라는 책이고요. 이번에는 출판사는 달라요. 가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가나 출판사 하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재미있어서 가나 출판사에 원고를 보낸 거거든요. 이 책 아실까 모르겠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을 만든 가나 출판사의 서선행 팀장님께서 이번 책을 이제 함께 만들게 됐고요. 이 책은 정말 여행이라는 소재 없이 그냥 제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다음에 교사로서, 작가로서 겪는 다양한 어떤 생각들, 경험들, 또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솔직하게 쓴 그런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는 정말 즐겁게 너무 재미있게 썼어요. 이 책을 쓸 때 사실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저에게 주는 어떤 그런 치유의 힘을 느꼈고요. 글이 주는 느낌 느꼈고요. 이 책은 제가 너무나 솔직하게 써서 사실은 이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나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조금 있는 책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솔직하게 쓴 책이고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다양한 시선으로 썼어요. 엄마로서도 쓰고요. 교사로서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사로서 만난 엄마들, 교실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엄마들께서, 초등 엄마들께서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 그런 시선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책에 나오는 제가 썼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느꼈던 것과 그 다음에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에 대한 느낌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막 떠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책과는 일단 잠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드네요. 네, 그동안 이 책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시고 또 호응도 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 여행 이야기가, 제 여행에 관한 글이 더 풍성해지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그 덕분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